네, 자 마감 전 주목해볼 리포트와 함께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아름아름 스몰캡 순서입니다. 리서치 아름의 최성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목을 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어제 종목을 또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방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속보로 전해졌죠.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mRNA 백신 생산이 가능한 국내 기업을 조사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꿈틀거리면서 급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또 관련돼서 좀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설명드렸었던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업체가 일회용 세포 배양백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기존까지는 그 동물 세포를 활용한 그 항체 백신 위주로 생산을 많이 했었는데요. 앞으로 미생물 배양을 활용한 mRNA 백신에 이제 뛰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세포 배양백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런 mRNA 생산 가능한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아마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이번에 그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런 레퍼런스를 쌓게 되면 국내의 이런 세포 배양백의 그런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의 그런 진출까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기업 가치의 재평가가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회사명들, 기업들은 아직 안 나온 네, 거죠? 아직 공개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mRNA 백신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로 디지털도 세포 배양백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꼭 이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또 개발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지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제 종목과 함께 또 오늘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예, 저희는 최근에 이렇게 그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네. 종목들, 그런 테마군들에 좀 집중해 보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백신 같은 경우에도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를 백신 생산의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그런 실물적인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그런 섹터는 저희가 이제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분야로 준비를 해봤고요. 수열, 지열 에너지 관련 분야, 그리고 바이오 연료 관련 분야, 그리고 폐기물 처리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저희들은 각각 한 종목씩 해서 오늘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아주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친환경 세트에 집중해서도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리포트를 보니까 2022년도 대선 관련해서 친환경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약간 정치적인 색깔도 좀 있는 네. 종목들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전혀 뭐 정치적인 음, 색깔과는 관계가 없는데 네. 앞으로 나올 이런 그 후보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에 복귀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이런 보조를 좀 맞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 대통령 직속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이런 친환경 정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각국 정부 주도로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30일에서 31일까지 피포지라고 해가지고요. 서울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전 세계의 12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오. 베트남이라든지 네덜란드, 멕시코 정상들 12개 국가의 정상들이 서울에 와서 이런 환경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5월 말에 이런 친환경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가 이제 친환경이고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친환경 관련된 공약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 쪽에 집중해서 오늘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종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 뭐 기존까지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섹터라고 보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풍력. 네. 풍력, 전기차 뭐 이런 쪽이 맞아요. 이제 친환경 섹터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분야들은 조금은 생소한 분야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들었을 때 조금 이런 그 핫한 그런 음. 뭐
섹터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편이고 네. 지에넌 에너지라는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열 수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선두권에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지열과 수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신축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아래에 이제 천공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이제 파게 되는데요. 네. 한 200m 정도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 지하에 있는 온도는 한 15도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계속 되거든요. 1년 365일. 따뜻하네요. 네, 네. 15도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이제 천공을 뚫어서 이제 파이프를 거기다 삽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에 그 물을 흘리다 보면 이제 15도 정도로 지하에서는 맞춰지기 때문에 그 온도를 이용해서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냉방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축 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의 7%를 의무적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에 한해서요. 이 부분이 박원순 전 시장의 그런 공약 사안이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 건물들은 대부분 이런 시스템들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네. 뭐 과거에는 이제 태양광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지어진 그 제2롯데타워라든지 여의도의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이런 수열 에너지를 이용한 시스템을 납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 지자체 단체로 이런 그 큰 대규모 사업에 이런 수열 에너지 발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춘천 쪽에 수열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3천억 원 규모로 크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동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3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도 나오는데요. 저 강이 이제 소양강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수열 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춘천에는 뭐 이렇게 소양강이 있고요. 뭐 부산에는 낙동강이 있고 서울에는 한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접해 있는 강의 그런 그 물 자원을 활용해서 네. 이런 그 수열 시스템들을 근처에 있는 그런 그 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대규모 빌딩들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지에논 에너지 지열 난방 시스템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하셨고 네. 이외에도 또 주목하고 계신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네, JC 케미칼이라고요. 예. 작년에 이제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JC 케미칼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이오 연료가 이제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 두 가지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네. 특히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운행되고 있는 그 경유 차량의 의무적으로 3%가 이 바이오 디젤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무 혼합 비율이 3.5%로 올 7월서부터 이제 상향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의무 혼합 비율이 이렇게 확대가 됨으로써 JC케미칼의 실적도 동반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이오 중유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발전 비율을 지금 2025년까지 10%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해 놓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2034년까지 25%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화력발전소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바이오 중유가 앞으로 시장이 많이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당 부분들의 시장 환경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미 영업 실적이 매출액은 798억 원으로 3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7억 원으로 90%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과 관련된 섹터에서 이미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친환경 섹터에서 이렇게 실적들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게 된다면 아마도 주가도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이제 JC 케미칼까지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볼 텐데 인선 ENT도 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리포트에. 근데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높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근처에 있는 경기도권의 그 네, 건설 그쵸.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이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재개발과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설 폐기물 처리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경기권에 관련된 그 건설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동사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분기에 조금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매립 사업 부분에서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광양시의 그 매립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매립지가 최근에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좀 가격 경쟁 같은 것들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가격이 이제 그 상태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매립 사업에서 조금 실적이 좀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졌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매립지에 대한 그런 그 포화 상태가 계속적으로 타 경쟁사들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동사에서는 이런 캐파들을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내년이라든지 후년까지 계속적인 가격 상승분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내년도 후년도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인선 ENT에 저희가 환경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철 스크랩 판매 부분하고 그리고 폐 배터리 재활용 부분이거든요. 이 철 스크랩 판매 부분은 최근에 이제 철강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쵸. 네. 이 철강을 생산하는데 이제 그 석탄 고로를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전기 고로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철 그 열연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장비들은 탄소 배출량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철 스크랩을 활용한 이 전기 고로를 활용한 철 스크랩으로 이제 원료를 한 그런 활용이 많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폐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의 운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앞으로 폐 배터리 처리가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선 ENT도 이제 우리는 건설 폐기물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친환경 섹터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또 꼽아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친환경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세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JS케미칼, 지에논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 인선 ENT까지 함께 살펴봤네요. 자, 지금까지 최성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